이번엔 진짜다. 풀로 땡기면 복구할 수 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한 트레이더님 인생 곡선을 볼 때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한 트레이더님 거 그래프를 살짝 봤는데 저를 만날 때쯤이 급락하고 있네요. 급락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 저를 찾아와서 제 기억으로는 2회 때 분당 쪽에 있는 성남 쪽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오프라인 강당에서 이 친구가 티켓팅도 하지 않고 티켓팅 했습니다. 아, 티켓팅 했어요? 모 가수 아는 형이라고 친한 형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딱 저 찐빵 모자 지금 돈 벌었다고 이제 찐빵 모자 바뀌었는데 그 찐빵 모자를 쓰고 이 친구가 온 거죠. 제가 그 기억에 관상이 투자하기 딱 적합한 관상입니다. 그래서 네 하고 했는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제 오른팔처럼 알고 봤더니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었던 투자를 잘못했어. 저를 찾아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생 그래프 어린 시절은 평탄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투자 인생 그래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가 정말 우리 민영 전문가님도 제가 봤는데 엄청 다이나믹했지만 이거 코스피 지수 같아요. 저쪽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아니면 뭔가 여기서 큰 사건이 코로나 쌍둥이 빌딩. 일단 저는 유년 시절은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또 화목한 가정이다 보니까 삼남의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남의 장남으로 나름 책임감도 있고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되게 평탄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교우 관계도 되게 원만했었었고 몇몇 개 사건들이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서울 수영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름 들어봤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강변역 알고 쪽에 있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수영장에 갔었는데 수영복을 제가 잃어버린, 수영복만 입고 제 그 원복은 그 바구니에다가 담는데 그 바구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이벤트라고 하면 그래서 수영복만 입고 제가 집까지 갔던. 와, 누구랑? 그때 또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친구랑? 친구가 그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학교 스쿨버스 같이 갔었죠. 그래서 그때 학교 버스 안에서 막 물 뚝뚝 떨어지는데 그 수영복 입고 춥고 정말 그 도로에 수영 팬티 하나 입고 집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뭐 공부하고 뭐 성적 그거 받았던 어떻게 거는 했어요? 별로 그러면 기억이 안 찌찌를 나요. 가렸어요? 중심부를 가렸어요? 아니요, 그냥 팬티 입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갈 수밖에 없었죠. 오. 그래도 옆에 같이 친구가 붙어서 외롭진 않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겠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런 그거는 이제 잠깐의 이벤트지만 네. 그러면서 재밌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벤치에서 자거나 이랬던 거는 없었고. 그건 다행히 뜨거운 물에 감사하지만 그건 네. 없었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또 공무원이시고 하셨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도 가정 형편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종교적인 부분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좀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순탄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제가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좋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시험을 주시는데 너무 시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너무 평탄하게 자라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평탄하지? 이게 불평불만은 아니었어. 인생이 시험이었네. 인생이 시험이었네요. 어렸을 때 벤치에서 자고 막 뜨거운 물 없고 막. 이게 불평불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는 되게 순조롭게 잘 자라다가 이제 20대를 가면서 저한테는 이제 대입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대입.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에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이 그렇죠. 저한테도 찾아왔었는데 네. 그때 나름대로 공부를 공부 열심히 좀 했잖아요. 네, 어. 했었는데 일단은 그 당시 한창 붐이 뭐였냐면 허준이었어요. 허준. 한의대. 네. 정광열. 네. 그래서 한의대를 목표로 했는데 사실 그거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시험에 한의사님 관상도 있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도 또 공부를 좀 안 하고 해서 삼수까지.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공대 쪽으로 전향을 해서 들어가게 좋은 데 됐는데 갔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한 20대는 조금 방황을 살짝 했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적성도 안 맞는 대학이고 하고 해서 근데 대학교 난 가서도- 궁금한 게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의 방황은 수준이 진짜 들어보면 진짜 웃길 것 같아. 방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0시에 집에 들어가기 뭐. 술도 저 때문에 처음 먹어보고 이 친구의 방황이 뭐였는데요? 말해봐요.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나, 네.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컸던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은 뭐 그런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뭐 학창 시절 잘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때는 주로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오빠. 네, 교회 음. 오빠로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절을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만났죠. 네, 교회에서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닌데 외부에서 한 번 저희 교회 이제 행사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네. 재수 씨가. 네. 그래서 왜냐하면 3년 동안 어느 단체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내려왔다 보니까 세속에 때가 묻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왠지 결혼할 것 같아. 한 번에.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와. 빛이 확 비치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마음이 먼저고 오. 그리고 이제 나이를 알게 된 거예요. 어. 나이가 저보다 5살 연상이었어요. 봤어 연상에서 있는. 제가 그동안은 24살, 5살이었는데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첫 연애고 근데 5살 연상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엄청 기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와이프한테 얘기하기보단 먼저 일단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5살 연상이니까 결혼을 전제로 할 잠깐만 정도로 이거는 김치국 마시는 아니 그쪽에서 그쵸. 허락을 안 아직 그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웃긴 친구. 이거 안 씨잖아. 아니 안 씨가 이런 캐릭터야. 저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게 오, 그래서 자신. 제가 좋아하고 대시를 하면 그래도 받아줄 것 나는 같아요. 사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좀 나름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여자친구는 사귀지도 않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인데 다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 보통 사귀고 나서 결혼할 때쯤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요? 네, 그만큼 저는 이제 어쨌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강했던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허락을 못 받으면 또 거기서부터 갈등이 올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천사를 만난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5살 연상이니까 얼마나 저를 동생으로 봤겠어요. 그렇겠죠. 얘 아무리 좋아하고 따라다녀도 사실은 거절할 어. 편한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이제 제 와이프니까 네. 와이프가 출퇴근하는 데는 지하철역을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네, 우연찮게. 그래서 네. 교회는 떨어져 있는데 같은 동네가 좀 전 방학동에 있었었는데 네. 그 근방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간을 먼저 캐치를 하고 네. 미리 한 30분, 40분을 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오면 음료수를 한 잔 준다든지 하면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계속 만들어요. 이게 옛날 분들이 말하는 그 자만추가 인공적으로 그냥 진짜로 연기를 했어요.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하면서 여기 기다렸는데 근데 이제 연기 잘 못하잖아요. 몇 번 되다 보면 네. 사실상 눈치를 챘겠죠.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만나게 되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 아주 찐한 러브 스토리. 사귀자고 누가 먼저 말했어? 제가 당연히 말했죠. 아. 네, 제가 당연히 말했고 저한테는 첫 고백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터에서 결국 사귀게 됐거든요. 놀이터에서 이제 뽀뽀를 이제 먼저 접근했나요? 아니면 5살 연상이니까 약간 뭔가 완숙한. 조금 누나 부분이 당연히 없지 않아 있죠. 누나가? 처음일 때 일로 왜냐면 와, 누나라고 일로 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귀면서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없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자만추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만추는 사실. 자연스러운 만남 지금. 그렇죠. 노력이 가능하네요. 그럼요. 네.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이 저렇게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올라가면서도 계단 올라가면서도 기대할 수도 있죠. 오늘도 운기가 나왔을까? 뭐 이런 거. 반대로. 몇 번을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 고마워 이러면서 시크하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 2년에서 3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네.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대학 시절이었는데 삼수할 때. 네, 삼수하고 이제 대학 시절이어서 노트북을 사려고 돈을 모아놨던 게 있어요. 네네.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한 네. 100만 원 남짓 한 돈으로 이제 어쨌든 첫 교제고 연애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쨌든 데이트 비용이라는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고 하니까 돈은 없고 이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노트북 사면 데이트 비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 그걸로 카메라를 삽니다. 카메라를 샀어요? 네.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찍어주려고? 책임감도 조금씩 들기 처음에는 이제 찍어주려고 샀어요. 네, 데이트를 하니까 진짜 로맨티스트다. 사진도 좀 남기고 싶고 해서 네, 네, 그래서 네. DSLR 그때 이제 초창기 거의 나왔을 때 네. 사고 근데 와이프가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5년 차이기도 하고 어. 결혼은 존재도 하지 않는데 제 생각은 지금 생각해보면 증거 영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나 안 않았나 아, 그냥 데리고 놀고 싶어.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진지한 사이가 될 때까지는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진 안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메라는 샀는데 사진을 안 찍겠다 보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 그래서 네. 최고의 포토그래퍼가 그때 타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구인글씨에다가 네. 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시는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뭐 비슷하게 업으로 프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장 그래도 사진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웨딩 아니면 돌이다, 베이비다. 베이비. 네,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하면 돈은 벌 수 있다. 알바라도 할 수 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보습학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페이가 한 달에 한 60인가 뭐 한 50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한 15년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겨우 과외 한 2개 정도 한 거나 아니면 1개 반 정도 한 거 비용을 채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중에 계속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촬영을 하면 기본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한 번에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일은 훨씬 횟수는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구인구직에서 사진 누가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아니, 근데 카메라에 대한 전공도 안 하고. 전혀 없었죠. 그렇고 노력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막 많이 한 것도 맞아요. 아니고 네. 이거 약간 사기 기만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네. 제가 아까 친구가 사진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잡았습니다. 네. 먼저 어떤 누구가 돌잔치 좀 찍어주시겠어요 해가지고 오. 페이를 한 10만 원인가 책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케이 내가 잡고 그 다음에 제가 2명이 가겠습니다. 네. 저랑 제 친구를 보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친구랑 가서 야 내가 너 이 페이 다 줄 테니까 나 사진 좀 가르쳐 줘.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같이 찍었는데 네. 일단은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고 업체였어요. 그래서 음. 업체한테 이제 사진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에 일이 끊기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왜냐하면 이 친구도 전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들어온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그래도 했으니까 두 번째다 해가지고 왜냐면 한 번은 그래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본 거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오히려 오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더를 똑같이 구인글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는데 이렇게 찍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제가 또 오퍼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페이 제가 다 드리고 사실 제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 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력이 또 오래되셨던 분이라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옛날 사진 스타일이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는 그게 완전 스승님처럼 보여서 네. 그 하루 만에 이렇게 찍으면 되는구나. 필요한 사진들이랑 구도랑 뭐 노출받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다 배우게 돼요. 포토샵이 한다. 네, 포토샵까지는 안 배우고 그냥 어차피 저희는 원본만 드리면 되니까 네네. 네, 알바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하신 거죠? 그게 제가 연애를 한 3년 했을 때 연애 초반이었어요. 어.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일을 계속 주말마다 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정도를 제가 벌었어요. 네네. 학원도 하고 주말에 또 촬영도 하고 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오.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주식 투자가 제가 아마 2008년도 때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네. 뭐 리먼 사태인가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네. 2007, 8, 9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네, 사실 투자하는 계기가 각자 다르겠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막 시장이 폭락했다든지 왜냐면 그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한번 주식으로 크게 한번 손실을 입어서 가정 분위기가 일단 주식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게 또 많아서. 주식하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저도 전혀 관심을 안 뒀다가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목돈을 좀 쌓아놓은 게 한 1, 2천 정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조금 들어가 볼까 해서 계좌 트는 법부터 시작한 다음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차트를 모르니까요. 그냥 차트 종목들을 훑어보다가 그 당시 남광토건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이 종목이 작전주에 되게 고점에서부터 쭉 쫙 빠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네. 차트를 아무것도 몰라도 야 이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돈을 분할 매수 없이 그냥 몰빵을 해버립니다. 한 방에. 거의 다 그렇죠. 네. 몰빵을 해보는데 운 좋게 그 당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또 반등을 주면서 한 몇 주 안 됐는데 아무튼 한 50% 이상 오. 수익이 났던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 수중에 그래도 한 몇백에서 1,000만 원 가까운 어. 돈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제가 한 달에 열심히 그 주말부터 시작해서 일해가지고 200, 250 벌었던 액수 대비 그렇죠. 갑자기 돈이 너무 쉽게 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투자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오. 네. 아 이제 나는 오케이 내 일은 이쪽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이쪽으로 내 평생 일을 삼아야 되겠구나.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제가 투자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제가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그래도 제 결혼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네, 그게 얼마죠? 그래도 그 당시 물론 이제 뭐 좀 많이 됐었는데 네. 그래 지금 여기서 액수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 그럼 몇 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래도 뭐 한 장은 안 되지만 뭐 장수로 나누면 꽤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금액을 아버지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대신에 너 이거 결혼 자금이니까 잘 사용을 해라. 아, 멋진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잘 자랐지만 정말 20대 이후부터는 정말 저희 부모님 속을 제가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자금을 받고 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강토건으로부터 시작된 투자가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전거 자전거 붐부터 테마. 시작해서 네, 네. 테마주들의 난리를 그러니까. 쳤었어요. 특수건설, 그 다음에 뭐 삼천리 자전거 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올라가는 종목에 일단 불타다가 하루아침에 하한가도 한번 때려맞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 600, 700 벌기도 하다가 마이너스 2,000, 1,000 막 이렇게 깔리기도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아이 또 벌면 되지.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금이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제 결혼 자금이 점점 고갈되면서 바닥을 아까 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네. 와이프와의 그 관계가 저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제 네, 그렇죠. 이제 30대 구간, 요 시점이 다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었던 거죠. 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단 이 구간이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집안의 전체 돈을 제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네. 제 그래도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주셨던 결혼 자금이라는 돈을 제가 깎아 먹고 있으니까 면도 안 서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차일피일 이쯤 되면 프로포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소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제 통장에 이제 어느 순간 1,0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부모님 주신 돈을 일단 다 까먹고 10분의 1 동안 거죠. 네, 근데 이 1,000만 원도 사실은 주말에 계속 또 일을 했어요. 어. 일을 하면서 채우고 일을 하면서 채우고 그 하는 20분의 1 도만. 훨씬 더 많은 돈이 일단은 혹시 없어지고. 이순환 신용 같은 것도 하셨나요? 썼죠. 썼네요. 네. 써 미드 신용 쓰지 맙시다. 네. 가면 이렇게 근데 지금 지나보면 뭐 충분히 겪을 수 있다. 미수 신용을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해서 뭐 결혼 자금 다 마무리되고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눈치를 채신 거죠. 네, 제가 집에서 맨날 좀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방에 문 뜯고 안 나오고 하니까 아버님이 너 투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셋집이라도 좀 알아봐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했죠. 네, 이 돈을 내가 이렇게 날렸는데 못 받겠다. 어. 네. 근데 아니 아버님한테 날린 걸 다 얘기했어요? 그쵸 이미 계좌는 얘기- 많이 깡통이 거의 와, 다 있으니까 보통 얘기 안 네, 하는데 자산이 이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얘기 안 하고 돈을 더 땡기는데. 네, 저희 부모님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버는 돈이라는 걸 역시. 저는 아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당시 신대방에 신대방 언덕 위에 언덕 위에. 네, 거기에 보증금 4천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이 있었어요. 월세 10만 원 왜 받는 거예요? 가끔 있어요. 비싼 사람은 네. 그래서 일단은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프로포즈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자세하게 다 얘기를 못하고 솔직히 좀 그 당시에는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5살 연상이니까 죄송해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네. 결혼 프로포즈하고 결혼 약식하고 저희 그 학교 동문회가 또 결혼식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 또 사진하고 있었으니까 동생들이 형 내가 찍어줄게 하면서 또 오기도 하고 해서 네. 당시 결혼식은 정말 잘 치렀던 것 네. 같아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도 좋은 또 그 축의금을 받고 나니까 네. 돈이 또 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에 뿌려놓은 것도 많으셔서 축의금 받고 그 축의금으로 주식 투자했다 안 했다? 자, 일단 부모님이 부모님이 축의금을 다 줬다. 부모님이 자 이거는 너 좀 기반하는데 좀 써라 하면서 주셔서 또 그게 또 저한테 좀 사업 미천이 됐어요. 아, 사업 미천. 네, 사업 아, 미천. 주식으로 안 가고 사업 미천으로 갔나요? 주식도 좀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가정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살 후반 30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사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 웨딩 포토그래퍼에서 그 독보적인. 네. 그 당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피크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과정이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한 달에 충분하게 진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이제 와이프가 11조로 100만 원을 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가볍게 뭐. 몇 달 안에 그냥 바로 그 돈이 만들어지고 해서 야. 이제 충분하다. 시간도 되고 네. 했는데 이제 아이도 그 다음에 저희 네, 허니문 네. 베이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0대를 정말 나름 부유하고 재밌게 잘 보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 보내고 이때가 이제 2021년 부근이 됐습니다. 그 당시 21년 부근에 네. 20년과 21년 부근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코인 투자를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아시는 지인 가수가 음.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전에 음. 제가 좀 친하고 지냈던 형이 있어요. 그래도 이쪽 사진계에서 되게 좀 유명하죠. 유명한. 네. 저도 잘 맞고 좋아했던 형이라 좋아했고. 같이 이제 일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코인을 한번 나 코인 아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이 이더리움을 얼마에 샀는데 한국에 와서 가지고 있었더니 그게 뭐 한 200인가 300만 원인데 한 뭐 5억이 됐다 그랬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코인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저한테 에이다를 추천해요. 에이다. A가. 에이다 종목을 추천하면서 너 코인 하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보다가 많이 한번 빠졌어요. 똑같아요. 주식했던 때도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시작을 했고 코인도 비트가 한번 그 2021년 부근까지 가다가 한번 빠졌을 때였어요. 네. 그 전인가 아무튼 크게 한번 빠졌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었. 제가 주식 계좌는 조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도 그래도 운영하고 그렇죠. 네. 이러면서 가지고 있었다가 네. 주식에서 일부 자금을 뺀 거랑 제 수중에 있는 거랑 뺀 거랑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이 한 1,500인가 2,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크게 안 하셨네요. 네, 일단 여유가 왜냐하면 있었는데. 주식이 어쨌든 간에 팔아야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말이 껴있을 때쯤 아마 폭락이 나왔던 것 같았어요. 비트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주말 껴있으니까 이거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사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주말에 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빌립니다. 사진하는 형들이나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나 이거 코인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 코인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코인 투자 하려고 근데 그걸 하는데 빌려줘요. 왜냐하면 주식 계좌 있으니까 설사 이 돈이 뭐 한다더라고? 빠져도 제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빌려서 어쨌든 목돈으로 조금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거의 겨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캡처본도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네. 하루마다 금액이 엄청 점핑을 하는데 한 달 안에 한 1억 정도의 자금이 8천 1억 정도의 자금이 거의 한 11억 가까운 돈을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피크 부분이 이제 그 네. 부분이었던 거예요. 제 30대 거의 한 중후반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갔는데 코인이 왜냐면 자금이 한 10몇 억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촬영을 하는데 순간 마이너스 3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면은 한 몇십만 원 받나요? 이거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50만 받았었는데 원인데 몇 천만 원 이게- 날라가.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면서 조금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어쨌든 지인 동료들이나 직원분들도 자꾸 조금은 대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부터 이 당시 이제 돈은 벌리고는 있었지만 이제 좀 고민이 됐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이거 나 이쪽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1억까지 갔을 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여기 또 평행이론. 이분도 10억, 11억. 왜 두려움이 생겼냐면 이 금액이 저는 100억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한 달 만에 10배를 벌고 그렇지, 나니까 그렇지. 야 이거 이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어. 100억 벌겠다. 음. 네, 이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거지? 네. 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네.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하나님까지 왜 끄집어내고.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 돈으로 제가 혹시 잘못된 돈을 쓸까봐 네. 그래서 이게 큰 사고가 날까봐 그리고 100억을 나한테 왜 주는 거에 대한 물음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 나름대로 순수했던 것 네, 같습니다. 순수한 거. 네. 네, 그러다가 그 돈이 이제 점점 까지기 시작해요. 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표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네. 오프라인 강연에 찾아가고 네. 1회차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안 돼요. 네. 네, 같이 그때 그 형이랑 그 크루가 있거든요. 맞아요, 크루. 그 크루 안에서 야 빨리 1회차 오픈한다 하면서 같이 예약하자면서 예약했는데 했는데 아무도 예약이 안 되고 전쟁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나름의 인지도 있는 그 가수를 디밀고 저한테 장문의 톡을 보내죠. 가수가 그 이제 그 친한 동생이 형 내가 컨택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 오프라인 2회차를 저희가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하고 이 친구가 형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올해 나 좀 좋게 보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서 2회차 때 딱 저희 결제 다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갔는데 다음부터 콜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식사 자리도 같이 이렇게 마련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콜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예약 스케줄들이 주말에 잡혀 있었거든요. 네. 뭐 150, 200만 원짜리들이 잡혀 있지만 일단 나는 다치서 내 거 다른 사람 페이 주고 프리 주고 나는 형 따라가겠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동생들은 막 아니 왜 그러냐. 근데 난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난 제2의 인생이 나는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완전 내 인생을 한번 올인해보자. 여기에 지금 그렇게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 스토리가 전개가 이쪽이 너무 그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순탄하면서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저 만나서 제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얄짤없거든요. 이 두 친구의 속내를 알죠. 저랑 친해져서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일부러 빼보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어떤 좀 알겠다. 기대 수익을 높게 제가 눈치가 첨단인데 그래서 저는 방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서 있는 돈도 다 까먹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까먹어라가 아니라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다 얘기를 했잖아. 가만히 냅두면 까먹을 놈이거든. 아유 죄송해요. 자, 그거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일단 30대 이제 후반까지 모아놓은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뭐 예적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피구 안에 주식도 있었고 피구 안에 경매도 이렇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제 코인 계좌는 따로 있었고 주식 계좌는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도 운영하는 자금이 그래도 좀 나름 꽤 괜찮게 있었고 코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1억은 됐지만 물론 그건 제일 피크 쳤던 때고 거기서부터 빠지니까 한 7억, 8억 이렇게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해외 선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해외 선물에서 자, 해외 선물은 항상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 잊게 해달라. 다 있게 해달라. 힘들었던 기억들을 좀 잊게 해줘서 좀 그만 그런 말이죠. 기억이 안 나게 진짜 너무 해달라.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눈 뜨면 그냥 아무 기억이 없게 해달라. 그 당시 사실 돈도 계속 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돈이다 보니까 속도는 가속되지만 이게 한 방에 올인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점점 재산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어쨌든 간에 빼야 되고 차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했었던 사이지만 이 와이프는 절대 이거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뻔히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꾸 돈이 없어지고 뭐 압류 딱지 들어오고 막 은행에서 자꾸 뭐 날라오고 통지만 날라오고 제수씨가 하니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와이프랑 아기를 위해서 또 따로 떨어지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연희동 저희 회사에서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맞아요. 거기서 항상 오른쪽에 기억나요. 피자 찌꺼기 있는 데 하나 있고 가면 침대 저쪽에 있고 또 거기서 방송도 또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좀 형이 야야 그거 코인 그거 사 이거 한마디라도 절대 없거든요. 너 자생해서 성장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하나하나 이제 스스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렇지, 이거. 대표님 방송이랑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전문가들 방송들 다 모니터링하고 제가 가르쳤으면 이 정도 레벨을 이렇게 단시간에 안 됐어요. 또 뭐 해외 서적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안 가르쳐 준지 알겠죠? 아, 왜요?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재성님 제가 친절하게 민혁이처럼 가르쳐 줬으면 이 정도 레벨이 안 됐다고. 이 정도 레벨 됐을 때 이제 동생들 방송 들으니까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이게 가르쳐 주면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스스로 왜 이게 됐는가를 공부를 해야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최고의 강사. 아셨죠? 자생하라는. 네, 자생. 일단 키워드는 방목, 타이틀 방목으로 잡아주세요. 비음이음. 방목. 요때 방목.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 야, 걱정하지 마, 형이 있잖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지혜롭게 그거를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 하면서 그냥 이 실수를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얘 얼굴 보면 야 형이 500만 원 보냈다 1000만 원 보냈다 그걸로 뭐 해 생활비 보내 이러면서 숨만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진짜 독하게 공부를 했죠. 아 그때 생각하니까 물컥하네요. 그죠?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따기는 그래 형만 잘 되면 된다. 형만 잘 되면 나는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내가 진짜 다 올인데도 아까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 태어날 때보다 밑으로 안 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지막은 정말로 힘들다가 겹치다 못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 거의 진짜 숨 간당간당하고 그래도 먹고 살 정도 이렇게 한 달에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는 채워지고 그래도 조금 저희 와이프한테 돈을 보내고 그래도 아이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 저도 좀 보내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멘탈이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 연희동에 있다가 연희동에서 상암동으로 하니까 이제 숙소가 안 되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냐? 미사 제 집 근처에 원룸.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가 또 적절한 집이 나왔어. 또 이제 연희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일부러 방목하잖아요. 어느 날 좀 안 좋았나 봐. 갑자기 강원도에 집을 얻은 거야. 바닷가에. 바닷가를 보면서 멘탈 관리하는 그 시기가 있었죠. 네, 그 시기에 이제 한번 좀 썰을 풀어드리면 미사 가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전문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도 계속 깨질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나 깨지면 배워야 되잖아요. 네. 제 차트에서 보조 지표를 기술적 분석 그 저장한 걸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가 최소 몇백씩 깨지고 수정 다시 다음 거 그러니까. 체크 또 하나 만들고 수정 하면서 이게 하나씩 다 쌓인 거예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예전 제 경험인데 유튜브 하나를 한 10번 돌려보거든요. 그럼 뭐 나오지? 그러면은 이게 대표님 약간 느리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0.5배 하면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대표께서 여기서 하다 이렇게 약간 느리게 먼저 보시다 보면은 그 타이밍에 알고 있었던 보조지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추세선, 피보나치 하나하나 다 발표하면은 결과값이 하나씩 보여요. 그렇죠. 그 팁입니다. 그게. 그거를 세상이 알죠. 네. 아니 근데 대표님이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과정을 설명 안 해 주시는데 그걸 찾는 거죠. 연구를 하면은 무조건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 이미 다 말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가야죠. 그래서 일단 계속 바닥을 찍다가 이제 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 4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대표님 또 전문가 활동도 시켜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사로 갔던 이유가 제가 와이프와의 관계가 좀 좁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는 저는 돈이 있으면 다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은 골이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상처가 서로 있어서 이게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혹시라도 가족에 문제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자 해서 미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그랬는데도 남편이야.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은 이럴 거면 나는 혼자서 한번 바닷가에서 살아보겠다. 네, 그래서 동해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얄미웠던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바운드에 항상 있었던 내 동생이 강원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가지고 이 새끼를 이제 조져버리고 막 이랬는데 짐을 확 사해가지고 제가 하면 하거든요. 이삿짐센터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 여기서 두 글자 방목을 했죠.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런 사정이 있었고 옛날에 그 조선소도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죠? 더 잘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저도 충분한 공감을 또 얻고 그다음에 제가 당연히 오라 그러면 전 그냥 바로 짐 싸고 그쵸, 오니까 그쵸. 그래서
동해 갔다가 거기서 그래도 많이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좀 좋아져서 제가 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제가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2채를 빌린 다음에 하나는 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와이프 와서 그때 놀고 방학이고 쉬고. 하니까 좀 와서 좀 쉬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했어 네.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풀어지고 이제 그 당시 이 트렌드가 초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초고속 그리고 성장을 뭐 하기 시작합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지내지만 저 룸메이트도 할 때도 있었지만 잘 얼굴을 서로 못 보거든요. 바쁘니까. 그래서 한 2주 3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차가 바뀌어 있고 또 무슨 사업체가 하나 또 생겨 있고 막 계속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또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뭐 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 회사의 성장 속도가 또 엄청났었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한 채 의심을 안 했어요. 어차피 형이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기도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야 N자 5파에서 상승. 네. 이제 큰 V자 원투 반등이. 바닥을 찍고 네. 이건 이제 파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은 한 아주 1, 올라가고 있잖아요. 1파에 이제 고점인지 아니면 뭐 일단은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눌려도 2, 3, 6, 3, 8이 정도면은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요. 네, 다시 네.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고 그럴 만한 또 자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바텐 재선님 네, 멀리 경주에서 네네. 네 경주 사람 같아. 이게 모자만 뭐 하나 딱 씌워놓으면 경주 느낌 좀 나는데 오늘 자리 어땠어요? 아 저는 진짜 음. 세 분 투자는 다 듣고 네. 회원으로 있으면서 다 이게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처음 뵀어요 또. 저는 그래도 두 번 맞잖아. 지나가다. 네, 지나가다가 킨덱스에서 했는데 네.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바로 이제 음. 야 너 이제 촬영 들어가 해서 왔는데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 시작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다가 네, 저희 그래서- 채널이 그래요. 네. 그래야 찐이 나오거든. 그래서 너 너무 어떡하지 하면서 속으로 그냥 했는데 너무 재밌으시고 사실은 네. 이게 방송을 하면서 네네.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네. 개인적이지만 듣기만 네. 했어요 사실은 네, 말은 네. 안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진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해갖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 같이 하니까 그 느낌 알겠는데 그래서 이 방송 컨텐츠에 대한 소감. 소감이요. 좋았다. 진짜 좋았어요. 그래요? 네, 이게 어디서 들은 적이 없는 얘기라서. 그쵸. 네. 네. 이게 한 번씩 강의에서 네. 흘려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나 뭐 온수 안 나왔었다. 네, 네. 뭐 아니면은 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 저희 채널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를 재밌게 보시겠죠? 네. 제가 시청자라면은 진짜.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우리 전문가 레벨에 올라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전혀 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강보가 여의도판에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의 밑바닥에서부터 여기 올라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술과 이거는 이거 구하기도 어려운 술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면세 제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럼 바로 하나씩.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어땠어요? 일부 같이 했었는데. 일단 사실 이렇게 이 속 얘기를 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나 이런 또 나중에 방송에 나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또 하나의 짐을 좀 덜어낸 느낌도 들면서 네, 또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또 들어주시다는 것만으로도 뭔가의 같은 어떤 공감대 형성이 조금이라도 좀 돼서 네. 제가 조금 더 좀 다가가는 입장이 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한 건에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 대하는 입장이라던가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입장도 약간씩 좀 바뀌겠지만 그게 부정적이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 투자라든가 다 저점이 있거든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지하로도 내려가고 네. 그런 투자 인생을 다 살거든요. 거기서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결핍과 열정을 갖고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성장하냐? 요 문제인데 저는 그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 분명히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8,100만 원까지. 근데 사실 우리의 코인 때는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8,300, 8,500에서 8,100 빠진 거는 퍼센트지로 너무 이게 그러나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와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하실 건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좋은 전망 그리고 이 컨텐츠에는 시의성을 저는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떻게 이런 거는 네, 없고 인간 민영, 인간이야, 인간 죄송, 인간 강홍보 거기에 해서 우리 VIP 분들한테. 자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은 좀 방송 방금 2부 다 본인의 네. 시간 저도 어땠어요? 사실은 우리 민영 전문가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준비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다 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나올까 했는데 이게 또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또 대표님께서 리드해 주시고 하니까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지만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 근래에 보면 사람이 친해지는 단계에서 서로의 그 속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음주의 힘을 빌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차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었던 투자 인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좀 소중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인생사나 주식시장이나 그래프화 돼 있습니다. 모든 이치가 저는 그래프가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거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추세 라인 있잖아요. 보입니다. 1차, 그렇죠. 1차, 2차, 3차. 네. 3차는 눌림. 네. 자, 눌림 조심하시고. 네, 눌림 조심하겠습니다. 눌림 조심하시고 4차 돌파해서 레벨업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제가 차트 전문가 대한민국 유일한 자 보세요. 민영이 얼마나 이 성격이 그대로 나오네요. 성격이 네 그렇죠. 여기 횡보 아니거든요. 여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바닥 외바닥을 만들었고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정확히 저기 라인 딱 찍은 네, 거예요.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아서 다시 레벨업이 될 수 네, 있다. 라는 그래프 분석까지 하면서 오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짠하면서 오늘 방송 투자 인생 그리고 우리 구독자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 안 하시고 얍삽하게 보시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하여! 위하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